이번 시간에는 좀 심각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다 아시는 내용인데 우리나라가 기술이 많이 좀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과학기술을 좀 더 발전을 시켜보자, 그런 뉴스가 좀 나와가지고 그 내용을 대충 좀 정리를 해왔는데, 지금 이제 과학계 쪽에는 뭐 비상등이 켜진 거죠. 그래서 나라의 미래가 걸려있는 이 과학기술을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망할 수 있다, 망테크를 타가고 있다, 이제 망하는 중이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뭔가 거대한 칼을 뽑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학기술 강국으로 한번 거듭나 보자. 거듭나지 않으면은 큰일 나게 생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보겠습니다. 일단 그 상황 인식부터 좀 해야 되는데, 이대로 가면은 지금 요 상태로 그대로 가면은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뭐 아무 일도 없이 뭐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상 이 지하 세계에서, 우리가 모르는 세계에서는 지금 기술 위기 때문에 엄청나게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지금 이제 사태가 좀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거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보고 있냐면, 인재 절벽,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인재가 부족한 거죠. 근데 많이 부족한 거죠. 그냥 좀 부족한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심하게 얘기하면 국가 비상사태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볼게요. 일단 이제 문제가 뭐냐, 인재가 없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밖에선 전쟁 중이다. 세 번째는 연구원은 보고서만 올리고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인재가 없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상령 인구가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인구만 주는 게 아니라 인구도 줄지만 인구가 줄기 때문에 사람들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대학 가서 박사까지 하려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027년서부터 이공계 석박사 인력이 급감한다. 2025년대는 아직 아닌가 봐요. 근데 뭐 2025년도에 발표한 거에 따르면 2027년도서부터 엄청나게 급감을 한다는 거죠. 뚝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밖은 전쟁 중이다. 미국이랑 중국이 AI랑 양자 컴퓨터 이런 거에 4차 산업혁명 관련 내용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총력전을 벌이는 중이다. 근데 이게 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잠깐 놓치게 되면은 그 격차를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다, 뭐 그런 분석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빨리 그런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도 뭔가 이제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연구원은 보고서만 쓰고 있다, 그런 내용인데, 연구보다는 이제 행정 업무 그리고 과제 수주에만 목숨을 건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이게 전문용어로 PBS의 늪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PBS는 뭐냐면 프로젝트 베이직 시스템. 그래서 프로젝트, 과제 기초, 그러니까 과제 중심 운영 시스템, 과제 중심 운영체,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제 중심으로 연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제 수주랑 행정 업무에 집중을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고쳐야 되겠다, 이제 그런 내용,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요약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또 보자면, 인재의 절벽이 온다. 요거는 이제 뉴스 기사에 나온 거를 대략적으로 가상 그래프를 그린 거고요. 2027년도서부터 급감하기 시작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엄청나게, 뭐 이거보다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 현재 시나리오로 보면은 그렇게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숫자로 보면 좀 충격적인 상황인데, 과학기술의 발전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사람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는 좀 심각한 사안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극복을 하기 위해서 솔루션 몇 가지가 있는데요. 얘기하자면 이제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실은 하고 싶어도 대부분 못하지만,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못하죠. 의사나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의치 한 약 수라고 하네요. 수의대, 약대, 수의대, 한의대, 치의대, 의대.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집중되는 거를 좀 더 과학기술인을 꿈꿀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좀 바꿔 나가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루션이 크게 네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가 돈을 좀 풀겠다는 거죠. R&D 예산을 5% 수준으로 확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다. 이게 뭐냐면 그냥 5%가 아니고 5%를 늘리겠다가 아니라, 정부의 총 지출 대비해서 R&D 예산을 5% 수준으로 확대해 보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학원의 장학금 수혜율을 10%까지 늘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돈 걱정 없이 뭐 그래도 돈 걱정이 좀 있겠죠. 그래도 이제 10%를 늘리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제 좀 돈 걱정 없이 또 연구에 좀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도록 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 생활 장려금도 도입을 해서 대학교 55개 학교에다가 좀 확대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R&D에다가 투자율을 뭐 하나만 올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전체적인 공공 부분에서도 늘어나고 개별적으로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일단 돈을 때려 박아 주겠다. 성과가 안 나오지만 일단 투자를 해가지고 결과를 이끌어내 보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미지를 과학을 하면은 가난하다 그게 아니라 과학을 해도 연구해도 먹고 살 수 있다. 꽤 잘 먹고 살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자유를 주겠다. 뭔 소리냐? 이제 그 PBS라는 거를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던 것 같은데 프로젝트 베이스 시스템, 프로젝트 기반의 운영 시스템, 과제 중심 운영제가 되는 거고요. 이거를 단계적으로 좀 폐지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제 수주 경쟁, 과제 어떻게든 따르려고 막 그렇게 하는 그 전쟁통을 없애서 안정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게 지원을 한다고 하고요. 연구자가 영업사원이, 그러니까 수주 경쟁을 해야 되니까 영업사원이잖아요. 그게 영업 따는 거니까. 영업팀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PBS를 단계적으로 폐지를 하겠다. 그래서 이게 대기업의 대기업의 박사님들도 영업 뛰고 뭐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에. 이제 그걸 좀 없애겠다. 이게 실제 과학기술의 발전이랑은 무관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집중을 하도록 그 행정서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불필요한 보고서를 없앤다고 합니다. 이거는 실은 이제 과학기술에만 관련된 게 아니라 실은 불필요한 보고서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일은 많이 했는데 보고하느라 시간 다 가고 그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일반 기업에도 불필요한 보고서 쓰는 게 너무 많죠. 이런 거 없어져야 되는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비의 관리도 좀 자율적으로 책임 중심으로 이렇게 전환을 한다고 해요. 좋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도전인데요. 도전. 그동안에 이제 100% 성공할 것 같이 쉬운 연구에만 돈을 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공 확률이 높아야 지원을 받는 거죠. 근데 100%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실은 굉장히 안정적인 거고 어찌 보면 모험성이 떨어지니까 뭐 그만큼 가치가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99% 실패해도 1% 대박 날 것 같은 연구에다가 이제 자금을 좀 쏟아 주신다고 해요. 나라에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쉬운 연구를 조작하는 형식적인 평가는 폐지한다. 쉬운 연구를 조작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험을 좀 하라 이 얘기입니다. 도전을 해라. 도전해도 99% 실패해도 1% 대박이 날 것 같으면 자금을 좀 쏟아주겠다.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혁신성 중심으로 선정을 해라. 실패의 자산화. 이게 저희 영상에 이선영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나라는 실패를 하면은 아예 나락으로 가버리니까 실패도 자산으로 삼아서 실패한 사람도 이렇게 부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진짜 제대로 된 혁신을 해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번째, 인재. 인재 유출 때문에 저희가 심각하다고 영상을 몇 개 찍은 게 있죠. 인재는 국내에서만 이제 육성을 할 게 아니라 밖에서도 땡겨온다. 밖에서도 땡겨올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AI나 양자 컴퓨터, 양자 물리학, 바이오 이런 거의 핵심 분야들이 있죠. 그래서 이 핵심 그 과학기술 인재들을 국내에서만 육성하는 거는 솔직히 이제 쉽지 않으니까 국내에서도 육성을 하되 아예 2030년까지 신진 연구자를 2,000명을 유치를 하는 방식으로 아예 그냥 대한민국을 과학 기지로 만들겠다. 매력적인 기술 나라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국내에 외국인 유학생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장기 플랜을 좀 보자면 국가과학자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서 어떤 이런 타이틀을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짜 이제 과학 인재를 육성하는 어떤 플랜을 따라서 여기까지 어떤 성장을 하게 되면은 우수 연구자 경우에 이제 국가과학자라고 선정을 해서 정년 후에도 연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거기까지 오는 과정이 초등학교, 중학교서부터 수학이랑 과학 교육을 좀 확대를 하고 대학생 때는 대통령 장학금, 펠로우십 이런 걸 줘서 점점 육성을 시키고 이제 신진 연구자 그런 사람들을 창업 지원도 해주고 전임 교원으로 채용도 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금전적으로 혜택도 주고 명예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국가과학자로 선정을 해서 그렇게
과학기술 중심적으로 인재를 육성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생 전 주기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집중해야 될 분야가 크게 AI랑 양자랑 바이오 쪽에서 이렇게 세 가지에다가 집중을 해가지고 핵심 전략 분야로 좀 키워보겠다. 이제 굉장히 장기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죠. 요것만 있는 건 아닐 것이고, 요게 이제 대표적인 세 가지,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 세 가지, 요걸로 키워서 아예 그냥 과학기술의 나라로 만들겠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